배송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아의 발달 특징과 돌보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배운 학생들은 그 부분 넘어가고 좀 빠르게 들으시면 되겠고 살짝 영상이 길어진다 싶으면 1.2배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아 발달의 특징에서 일반적인 특징 먼저 볼 텐데요. 영아랑 많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 같이 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 유아 시기는 영아보다 신체 성장 속도는 좀 느린 편이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편이고, 특히 이 시기에 어휘력이 매우 풍부해져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까지 발달할 정도로 발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키와 몸무게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아기에 가장 급격한 성장을 하거든요, 일생 중에. 그래서 유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 키가 한 5에서 7cm 정도 매년 자라고 몸무게도 2에서 3kg 정도씩 증가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아이고, 돌아갈게요. 네, 중요한 부분은 그 신체에서 머리 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머리가 작아지는 건 아니고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팔다리가 더 성장이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고, 선생님 조금 실수했는데 뒤에 넘어간 것처럼 운동 능력도 매우 발달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근육과 골격도 더욱 강해지고 정교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잘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도 더 잘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학교에서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계단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이거는 그 중력에 의해서 나의 몸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균형을 잡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어디에 해당되죠? 대근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근육이 발달된 후에는 소근육도 매우 발달을 해서 정교한 작업들도 할 수 있는데, 이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단순한 손 근육만 필요한 게 아니고 눈과 손이 같이 도와줘서, 그러니까 거리를 맞추고 근육을 어느 정도 뻗어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정교한 작업. 대표적인 게 이제 젓가락은 조금 더 있다가 발달을 할 거고, 단추를 채운다든지 뭐 조립을 한다든지 색칠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자 쓰고 할 때 지금 글씨하고 매우 다르잖아요. 여전히 정교한 손가락 작업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는 좀 삐뚤빼뚤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언어 발달이에요. 물론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극을 좀 덜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유아는 아무래도 2단어 이상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놀이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에 만 2세와 3세의 그 언어 수준이 엄청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학교에서 본 친구도 있지만 못 본 친구도 있으니까 일단 유아가 어휘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다양한 문장도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아 시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이르르면 엄마가 말싸움이 안 되는, 그래서 미운 4살이다 요새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되고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호기심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만 6세경 거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성인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선생님은 조카가 있는데 지금 이제 5살이고 작년에 이제 만났을 때 얘가 좀 할머니한테
좀 가끔 보니까, 우리 엄마를 가끔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저리 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용히 그 로봇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아이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합체하면 더 강해지는 것처럼 가족은 같이 뭉쳐야 더 강해진다 이러고 손도 잡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참 좀 씁쓸하기도 했었는데, 아기들의 이제 특징이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 3세가 되면 3단어 이상의 문장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 보고 선생님 과제를 냈었는데, 그 안에 보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 3세 때 유독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조사를 이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부정어에 안을 가장 문장 처음으로 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문법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문과 복수형을 습득하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싫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어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지속해서 왜 이런 말을 해요. 그 전에는 크다의 반대가 안 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4, 5세 정도 되면 반대어를 알게 돼서 크다는 작다, 길다는 짧다를 알게 되죠. 그리고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끊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막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언어 발달, 유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 3세, 그다음 만 4세 요 특징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지에는 오른쪽에 문법적 오류에 나타나는 부정어 사용의 오류의 예시를 그 다큐멘터리 기억하시면서 적으시고, 마찬가지로 조사 사용의 오류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언어 발달의 문법적 오류 이 부분은 다큐멘터리에 있으니까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사회성 발달 나오는데요. 이 유아기 때 사회성 발달을 보게 되면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친구 관계가 조금씩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독립심이 발달하고 자율성과 성취감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요. 막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요? 경쟁심이 막 생기면서 엄마 아빠하고도 막 경쟁을 해보려고 하고, 친구한테도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그 지내면서 경쟁과 협동을 배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좀 궁금해하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태도를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힘쓰는 것 이런 거 한번 막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막 너무 예쁘다 이러면 나 예쁘구나, 아니면 나 잘생겼구나, 아니면 나 운동을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잘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앞으로 이제 그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성, 이거는 혼자서 해보려는 특성인데, 정말, 어떨 때는 되게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고집이 세지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 마트 같은 데 가면 엄마가 이제 막 장바구니 들고 나오면 본인이 막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가방도 자기 건 자기가 들려고 하고, 근데 막 바쁠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애기는 막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막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위에 나오는 자아 존중감을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서 발달이에요. 네. 정서 발달에서 가장 큰 특징. 그 영아기 때 정서가 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싫은 감정부터 먼저 분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아기 때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감정이 분화가 돼요. 그때 말을 했던 질투라든지 뭐 공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당황을 한다든지 뭐 기쁜 감정에도 뭐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의 지속 시간이 매우 짧은 게, 네, 이게 진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또 막 화가 났다가, 좀 화났는데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면 또 다시 엄청 빨리 밝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유아기의 정서 발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인지 발달. 네, 그 학습지에 5번, 6번 했고 4번으로 돌아와서 인지 발달을 할 텐데, 이 유아기의 인지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아동기랑 비교해서도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아동기에는 선생님이 좀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찍을 거거든요. 이번에 좀 길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부분이 아동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유아기에는 인지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뇌의 이제 전두엽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이 가장 빠르게 이제 발달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에서 뭐 판단을 내리거나 사고를 하는 대부분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전두엽이 이제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이상이 생겨서 성격이 변하거나 괴팍해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학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깜빡하고 말을 안 하면 보여달라고 한번 하시고, 그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유아기 때 가장 크게 발달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인지 발달도 유아기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는 상상력도 좋고 풍부해지고, 이제 기억력도 그 영아기에 비해 훨씬 당연히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도 그럴 테지만 선생님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 5살 때 지하철 그 역에서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발 빠진 기억, 되게 충격적인 기억, 거기서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나머지는 솔직히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유아기 때 기억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요때부터는 기억력도 좋아지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아니면 뭐 엄마 아빠랑 뭐 명절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약속했던 이런 일도 기억을 하게 되고,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고들은 뒤에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 같이 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떤 인지적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도 그걸 못 볼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이 불가능합니다. 찾는다. 어디가 있을까? 준혁이가 없네. 어디가 있지?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이 보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한때 이렇게 귀여운 바보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어줄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아,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7살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뒤에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네, 이 유아기의 이제 사고 특징을 이제 쭉 한번 나열을 해볼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상징적 사고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상징적 사고는 뭐냐? 물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눈앞에 없는 것을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무랄론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무랄론적 사고는 뭐 인형이나 로봇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요거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스타벅스딱 해야 되지. 왜? 괜찮아 이렇게. 괜찮지. 괜찮아 이렇게. 괜찮지. 네, 이렇게 봤는데 인간 사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기 몸이 뭐 사다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상징적 사고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어가 진짜 살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랄론적 사고,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무랄론적 사고예요. 그 다음 이제 특징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어떡해. 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랑 직관적 사고를 볼 텐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는,
아까 그 앞에서 나왔던 영상에도 나왔는데 자기가 투명한 물건에 숨었는데도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숨으면 남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그리고 직관적 사고는 그 어떤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보는 건데, 자기중심 사고는 앞에 충분히 나왔고, 직관적 사고를 또 같이 내 영상으로 보도록 하고, 외국인 나오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I'm going to make 2 rows of quarters. Okay. Does this row have more quarters? Does this row have more quarters, or are they the same? The same. The same? Okay, now watch. Now, does this row have more quarters? Does this row have more quarters, or are they the same? That one has more quarters. That one has more quarters? Yeah. Why does that one have more quarters? Because it's stretched out. Because it's stretched out? Yes. Okay, so how many are in this row? 1, 2, 3, 4, 5. Okay, how many are in this row? 1, 2, 3, 4, 5. So, are there more in this row, or are they the same? The same. The same? Yeah. Okay. Okay, so we have 2 sticks. Is this stick longer? Is this stick longer, or are they the same? The same. The same? What about now? Is this stick longer? Is this stick longer, or are they the same? That stick is longer. The stick is longer? Yeah. Can you tell me why? Because you moved it over. So now it's longer. Yeah. Okay, tell me. I'm gonna pour blue water into each of these cups, and you're gonna have to tell me when they have the same amount, okay? Okay, tell me when this one is the same. The same. The same? Those 2 are the same now? Yeah. Okay. The way that's the same. Huh? Good. Okay, now watch this. We're gonna take the blue water from this glass, and we're gonna pour it into this glass. Now, does this glass have more water? Does this glass have more water, or are they the same? Has more water. This one has more water? Can you tell me why? Because that one's higher than that one. That one's higher than that one, right? Can you tell me, does this ball have more Play-Doh? Does this ball have more Play-Doh, or are they the same? That one has more Play-Doh. That one has more? Yeah. Let's try and make them the same. Go 2 of the same size. What about now? They're the same. They're the same now? Yeah. Okay, now watch. Now, does this one have more Play-Doh? Does this one have more Play-Doh, or are they the same? That one has more Play-Doh. That one has more Play-Doh? Can you tell me why? You smushed that one. Because that one's smushed. How about now? Does this one have more Play-Doh? Does this one have more Play-Doh, or are they the same? The same. Now they're the same. Why are they the same? You roll that one back up. Okay, great. Okay. Did we share the graham crackers fair? Is this fair? Yes. Yes? Can you tell me why it's fair? You have one and I do. I have 1. You have 2 and I have 1. Is that fair? No. No. How about now? Now that's fair. Now that's fair. Why is that fair? You have 2 and I have 2. 네, 여기서 이제 외국인 나오는 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게 유아 사고의 직관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앞서서 봤던 우리나라 애기 나온 거는 이제 그 물로만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피라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공정한 여부로 쓸 때 이제 나누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같은지 아닌지 하는데 이 진짜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선생님도 사실 어릴 때 사촌 동생들이 있었는데
한 8살, 뭐 11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럼 이제 어릴 때 유아기 애인 경우에는 세뱃돈 받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2장하고 10,000원짜리 1개랑 이거 2장인데 하나랑 바꿀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어떤 자기가 아는 한 부분만 보고 이제 사고를 하는 거, 이제 유아기의 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이고. So I'm gonna make 이제 유아기 돌보기 생활 습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 돌보기에서 보통 이제 이 시기 아이들이 뭐 유치원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이 유치원 다니는 거는 결국 무슨 굉장히 공부를 하고 막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러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라든지 뭐 식사 시간 맞춰서 골고루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시간, 청결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러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은 당연히 미숙하니까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앞으로 도덕성이라든지 나머지 그 유능함,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회적 생활 습관을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질서, 규칙, 예절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지도를 하는 것이 아기들이, 유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생활 습관 지도 나오는데, 뭐 이제 식사는 어떻게 먹는다, 뭐 수면 어떻게 한다, 청결은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나오죠. 한 번씩 꾹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및 인지 발달 지도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영아기 때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언어 발달이 일어나는데, 유아기도 마찬가지.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유아기 때는 누가 하는 말을 정말 잘 따라하는 모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연히 이제 뭐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좀 뭐 욕설이라든지 은어, 속어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쓰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이제 유치원이나 어른들이 항상 이제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죠. 아기들은 항상 그런 부분 흡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른들도 나쁜 거 먼저 배우잖아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배울 때 욕부터 배우는 것처럼 나쁜 말은 너무 빨리 물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모범이 되는 말을 쓰고, 그다음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고 하면 이제 그 어휘력 같은 것도 이제 왕성해지고 풍부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 게 좋고, 좀 전에 이제 유아기의 특징이 인지발달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히 이제 상징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해주다 보면 좀 창의적인 아이로 자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학교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유아 돌보기에서 놀이지도, 이 유아에서 특히 놀이지도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유아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거의 놀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노는 과정에서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놀면서 친구들을 보고 모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놀이 지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혼자 놀이는 전형적인 영아기 때 일어나는 놀이, 대표적인 놀이고, 이 병행놀이 혹은 평행놀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 만 2세 정도.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영아기 만 1세 6개월 정도 됐는데 병행놀이 하는 친구도 당연히 있겠죠. 또 어떤 애는 만 2세가 됐는데도 혼자 놀이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략 이 정도 되면, 이제 만 2세가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해오다가 2세 정도 되면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병행놀이까지는 좀 영아기에 가까운 놀이라고 볼 수 있고, 유아기가 돼야 가능한 놀이가 연합놀이와 협동놀이입니다. 연합놀이는 만 3세부터 가능해지고 협동놀이는 만 4세부터 가능해져요. 뒤에 이제 예시가 나와서 한번 영상으로 보기는 할 텐데, 잠시만요. 좀 올려볼게요. 나오긴 할 텐데, 일단 혼자 놀이는 진짜 주변에 관심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물건을 탐색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딸랑이를 뭐 흔들어 본다든지. 근데 병행놀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좀 다른 게, 이 혼자 놀이는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한다라고 본다면, 병행놀이는 혼자 놀기는 하지만 옆에서 뭘 하나 막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합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영상을 먼저 보고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살이 된 아기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장난감에만 집중할 뿐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함께 놀면 더 재밌을 법한데 왜 아기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걸까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얘를 관찰해 보면은 집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는 키즈 카페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더 잘 놀고 더 오래 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가 혼자 놀지만 겉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아이와 이미 같이 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아이는 저 장난감을 왜 놀지? 저 아이와 내가 만약에 같이 놀면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상상의 게임, 상상의 놀이를 이미 아이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진정한 놀이, 연합놀이로 넘어가는데 아주 좋은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2살 아기들, 어른이 조금 도와주면 서로 협력해서 놀 수 있을까요? 보란 듯이 훌륭하게 협력해서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이번엔 조금 어려운 과제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한 대만 주면 함께 놀 수 있을까요? 사랑이가 밀어줘. 사랑 자동차 밀어줘. 빵빵 밀어줘. 밀어줘. 하나, 둘, 셋. 한 번 더 밀어줘. 한 번 더. 더 세게 더 멀리. 엄마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살 아기들이 어울려 놀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거 같이 자동차 타고 노는 거야? 나 뒤에 타. 혜경이와 세린이는 올해 3살입니다. 내가 앞에 타. 너가 뒤에 타. 이 친구는 여거야. 야, 여거야. 아이씨, 왜? 같이 타잖아. 그래? 그럼 너 뒤에 타. 왜? 왜 그러는데? 왜 나만 뒤에 타는데? 혜경이는 뒤에 타는 게 싫은가 봅니다. 그렇다고 세린이는 정말 혼자 탈 생각일까요?
alles wird ein Mond. 세린이가 잠시 한눈판 사이 혜경이가 틈을 놓치지 않고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서로 앞에 타겠다고 다퉜던 아이들. 번갈아가며 한 번씩 탔으니 앞으로는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겠죠? 같은 3살인데도 이 아이들은 이미 친구와 함께 노는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re's a man in New Orleans, he's a rock and roller. He's a guitar man with a great big soul. He lays down a beat like a ton of cola. He goes by the name of King Creole.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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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like catfish on a pole. Yeah.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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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shaking King Creole.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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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shaking King Creole. 네, 여기까지 봤는데, 네, 앞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 이제 마저 설명을 할게요. 네, 연합놀이하고 협동놀이가 이제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죠. 연합놀이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없어요. 역할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임무가 없기 때문에 그 연합놀이는 같이 놀다가 그냥 헤어지면 또 그만인데 협동놀이 같은 경우는 자기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버리면 놀이가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대부분 성인들이 하는 놀이들은 전부 협동놀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협동놀이는 리더가 있고 역할이 정확하게 분배가 되는 그런 형태가 협동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살에 보통 이 놀이들이 이루어지는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 2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다음에 설명한 유아기 사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물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거 뭐였죠? 네, 상징적 사고였고 네, 그 다음 유아 돌보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정보단 결과를 중시하며 칭찬한다. 아이 스스로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 배움의 종이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에만 빠질 수 있으므로 놀이 기회를 줄인다. 질서와 예절 등 사회 규범을 익히도록 한다. 정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그래서 기초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게 유아기 때 할 일이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거는 틀린 것도 있고 아동기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아동기 나왔을 때 앞부분에 특히 이제 그 직관적 사고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아동기 때는 형성이 되거든요. 없어진다 해야 되죠.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하면서 2차 시랑 좀 차별화를 두고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프린트 선생님이 직접 적어주진 않는데 충분히 여기서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프린트 꽉 채워가지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또 다음 차시에 만나요. 안녕.